오늘 아침 당신은 몇 번이나 손을 씻었나요? 샤워는요? 양치는요? 이 당연한 질문이 불과 700년 전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밑엔 인분과 가축의 똥오줌이 뒤섞인 진흙탕, 공기엔 썩은 고기 냄새와 하수구 악취가 가득하죠. 영화 속 갑옷 빛나는 기사들, 우아한 드레스의 귀부인들, 그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중세는 매일이 우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필사적으로 깨끗해지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처절하고도 때로는 충격적인 중세 위생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로 이를 닦는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엔 최첨단 구강 관리였거든요. 중세 사람들은 개암나무나 벚나무 가지 끝을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섬유질을 풀어낸 뒤 그걸로 치아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의 미신이라고 넘기기엔 이른데요. 현대 과학이 이 나무들을 분석해 보니 실제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수백 년의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였던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약 대신엔 대리석 가루나 붉은 기와 조각을 곱게 갈아 치아에 문질렀는데요.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때와 착색은 말끔히 사라졌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치아를 보호하는 범랑질까지 함께 갈려나갔거든요. 쉽게 말해 욕실 타일을 철수세미로 박박 닦는 거랑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당장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표면은 조금씩 얇아지고 결국 신경이 드러나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깨끗해지려는 의지는 분명했지만 그 방법이 오히려 치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얀 미소 뒤에 숨겨진 혹독한 현실. 이게 중세 구강관리의 민낯이었습니다. 입속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리석 가루로 이를 닦아 범랑질이 닳는 것도 문제였는데 사실 중세인들의 치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린 주범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매일 먹는 빵이었습니다. 당시 제분 기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악했습니다. 맷돌로 밀을 갈다 보면 돌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건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그대로 밀가루에 섞였거든요. 그렇게 구운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어떻게 될까요? 씹을 때마다 미세한 돌가루가 치아 표면을 긁어대는 겁니다. 사포를 입에 넣고 씹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밖에서는 대리석 가루로 연마하고 안에서는 돌가루 빵을 씹어대니 치아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발굴된 중세 유골들을 보면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 추정되는 유골인데도 어금니가 평평하게 갈려 있거나 신경이 드러날 정도로 닳아버린 사례가 수도 없이 발견되거든요. 현대인이라면 극심한 치통으로 당장 치과를 달려갈 상태를 중세인들은 그냥 일상으로 견뎌냈습니다.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는 고통을 밥 먹듯 참아내는 것, 그게 그들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뒤처리 얘기입니다. 현대인에게 화장지는 너무나 당연한 물건이지만 중세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참을 수는 없으니 사람들은 자연에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던 건 우단 담배풀 잎이었는데요. 표면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솜털로 덮여 있어서 피부 자극이 적었거든요.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끼를 채집해 잘 말려두기도 했습니다. 겨울철 준비로 장작을 쌓아두듯 말린 이끼를 모아두는 게 서민들의 필수 월동 준비였던 거죠. 문제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공용 화장실에서 부드러운 잎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푸라기 뭉치나 심지어 흙 묻은 돌멩이까지 동원됐습니다. 직물이 화폐만큼 귀하던 시대였으니 멀쩡한 천을 그 용도로 쓸 엄두는 서민들에겐 없었고요. 반면 왕족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양모나 리넨을 사용했고 잉글랜드 왕실엔 왕의 뒤처리를 직접 돕는 용변 담당관이라는 직책까지 있었거든요. 듣기엔 굴욕적인 자리 같지만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직이었습니다. 청결의 특권이 신분을 가르던 시대,
그 민낯이었습니다. 빨래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중세의 세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세제도 없고 수도도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대체 무엇으로 때를 벗겨냈을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소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일정 시간 발효시킨 소변인데요. 발효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거든요. 이 암모니아가 기름때와 단백질 오염을 분해하는 강력한 세정 성분이 됩니다. 현대 청소 용품에도 암모니아가 쓰일 만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여기에 나무를 태운 재를 물에 섞어 만든 잿물도 함께 활용됐습니다. 재 속의 탄산칼륨이 알칼리성 쇠의 역할을 하면서 묵은 때를 드러내는 원리였거든요. 북유럽의 바이킹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소변으로 머리까지 감았는데요.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암모니아 성분이 머리카락을 금발로 탈색하는 미용 효과가 있었고 머릿일을 죽이는 구충 효과까지 있었거든요. 일적삼조였던 셈이죠. 배설물로 오물을 닦아낸다는 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건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공산품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그들이 경험으로 찾아낸 나름의 과학이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반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세하면 흔히 씻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씻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이킹 얘기입니다. 바이킹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몸을 닦고 머리를 빗는 걸 철칙처럼 지켰습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에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고대 노르드어로 토요일을 뜻하는 단어가 목욕하는 날에서 유래했을 정도였거든요.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목욕할까 말까 했던 앵글로색슨족의 눈에 매주 씻는 바이킹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경계의 대상이 됐죠.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실제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이킹들이 매주 목욕하고 머리를 빗는 깔끔한 모습으로 기혼 여성을 현혹하고 귀족의 딸들을 유혹한다고요. 청결함이 위생활동이 아니라 유혹의 수단으로 비난받은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지만 당시엔 진지한 사회적 비판이었거든요. 깨끗하게 씻는 행위 하나가 도덕적 논란을 일으키던 시대, 위생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 세상이었는지 실감이 나시나요? 머릿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유적 발굴 현장에서 유독 자주 발견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면 참빗입니다. 한쪽은 빗살이 넓어서 머리를 풀고 정리하는 용도였고 다른 쪽은 빗살이 아주 촘촘했습니다. 머릿니에 아린 석회를 긁어내기 위한 용도였거든요. 이 참빗이 왕궁에서도 농가에서도 수도원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이는 누구에게나 들끓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주 빨지 못하는 양모 옷과 지푸라기로 채운 침대가 기생충에게는 완벽한 서식지였던 겁니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성인 토마스 베켓이 암살당했을 때 그가 입고 있던 옷에서 수많은 이가 쏟아져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최고위 성직자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머리에서 이를 잡아줬습니다. 지금 보면 낯선 풍경이지만 당시엔 이게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었거든요. 마을 소문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중요한 사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머리를 맡긴다는 건 가장 친밀한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 잡는 시간이 곧 유대를 쌓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목욕은 어땠을까요? 중세인들이 목욕을 아예 안 했다는 건 사실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씻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엔 정교한 수도 시스템이 도시 곳곳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지만 그 시스템이 무너진 뒤 중세인들에게 남은 건 강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문제였거든요. 상류에서는 도축장 피가 흘러들고 중류에서는 무두질 공장의 독성 폐수가 섞이고 하류에서는 도시의 오물이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식수원이자 하수구가 동시에 같은 강이었던 거죠.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건 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대안이 바로 리넨 속옷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리넨이 몸의 독소와 피지를 빨아들이는 정화 필터 역할을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겉옷보다 속옷을 훨 자주 갈아입고 잿물에 삶아 하얗게 표백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양모 겉옷은 세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속옷인 휴미즈를 얼마나 하얗게 유지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청결함을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목욕 대신 속옷으로 청결을 증명해야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 속옷을 하얗게 유지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빨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중세의 빨래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개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탁기 버튼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거운 옷감을 발로 밟고 방망이로 수천 번 두들기고 잿물에 담갔다 헹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물을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수도 시설이 없으니 강가까지 직접 가야 했는데 수십 킬로그램의 물 젖은 빨래를 이고 가파르고 미끄러운 강둑을 오르내리는 건 극한의 중노동이었거든요. 여름엔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겨울이었죠. 15세기 기록을 보면 얼어붙은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수녀들이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청결을 유지하려다 목숨을 잃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두들겨댔던 건 그만큼 깨끗해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결은 중세인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무언가였던 겁니다. 이번엔 냄새 이야기입니다. 중세 의학계엔 미아즈마 이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악취 자체가 전염병을 옮긴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쁜 공기를 마시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보면 틀린 이론이지만 당시엔 이게 의학계의 정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향기를 맡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방역 활동이 됐습니다. 부유층은 외출할 때 포만더라는 걸 들고 다녔는데요. 정향이나 육두부 같은 향신료를 가득 채운 금속공이었습니다. 코에 대고 숨을 쉬면 오염된 공기를 걸러준다고 믿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휴대용 방독면인 셈이었죠.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에는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깔아뒀는데요. 사람들이 밟을 때마다 향기가 퍼져 나오도록 한 겁니다. 나쁜 공기를 몰아내려는 나름의 방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미아즈마 이론 자체는 틀렸지만 사용된 허브들에 실제로 항균과 방충 성분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벼룩과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효과를 봤던 겁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결과는 맞았던 셈이죠. 틀린 이론이 우연히 옳은 결과를 낳았던 중세 위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중세인들의 위생 노력이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던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의학 지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었거든요. 당시 의사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온 사체 액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인체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생긴다는 이론이었거든요. 기생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이 무너져 저절로 생겨난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 주변 환경을 청소하거나 위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엉뚱한 처방이 쏟아졌죠. 과일을 먹으면 체액 균형이 깨진다며 섭취를 금지하는가 하면 독소를 뺀다는 명목으로 수은 같은 치명적인 물질을 약으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환자를 더 빠르게 망가뜨린 거죠. 불결한 환경이 근본 원인이었는데 잘못된 지식이 그 원인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렸던 겁니다. 아무리 이를 잡고 속옷을 삶고 허브를 깔아도 의학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한 진짜 해결책에는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야말로 중세인들이 맞닥뜨린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겁니다. 대리석 가루로 이를 닦고 소변으로 머리를 감고 얼어붙은 강가에서 빨래를 두들겼던 사람들.
지금 보면 낯설지만 그 안엔 한 가지 일관된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깨끗해지고 싶다는 의지였거든요. 그 처절한 시행착오들이 쌓여 오늘날의 위생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르는 샤워기 버튼, 아무렇지 않게 뜯는 화장지 한 칸, 이 모든 것이 수백 년간 이어진 인류의 위생 전쟁 끝에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중세의 왕족조차 꿈꾸지 못했던 호사를 우리는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샤워하면서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그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역사 위에 서 있다는 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